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문아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보와 지식기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가의 여러 가지 ICT 정책 개발을 보통 해오는 연구기관이고요.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의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메타버스와 같이 새로운 ICT가 사회에 가져오는 기회 또는 위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 거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그런 대안들을 좀 이렇게 개발하는데 보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센터에서 저는 이제 경제학 전공자로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던가 자동화와 같이 인공지능의 사회 변화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는 연구들에 좀 집중을 해왔고요. 또한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이나 뭐 메타버스가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 메타버스 윤리 원칙과 같이 사회적인 여러 파급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범 체계 마련을 위한 다수의 정책 개발을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올 초에 챗 GPT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면 일상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구 주제로서 또 본 센터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한 명의 연구원으로서 현재 인공지능이 결국엔 우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요인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체감되고 일상화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많이 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그간 이제 저희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탐구했던 주요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챗GPT와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과 인터랙션하면서 어떻게 업무 현장에서 인간의 역량을 증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 발제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양적인 변화와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워크플레이스에서 활용되는 사례 그리고 지식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프로토콜화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암묵적인 그런 업무를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디지털 인텔리전트 워커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발제의 구성 슬라이드를 지금 잠깐 보시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생성형 인공지능인 감마를 활용을 해서 제가 작성한 슬라이드 9페이지입니다.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연구 수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구성을 해본 이제 것이고 본 발제 시작점으로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기술이 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 이제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크게 나누어서 뭐 대체 효과 그리고 보완 효과 이렇게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저희가 그간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저희가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ATM기와 은행 창구 직원 간의 그런 창구 직원의 그 고용에 관한 그런 전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최초에 1990년에 이제 은행의 ATM기, 즉 ATM의 그게 사실 약자가 오토메이티드 텔러 머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텔러라는 은행 창구 직원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은행 산업 전반의 고용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가 좀 우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창구 직원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좀 통계적으로 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이제 분석되었던 것이 사실 지점 하나를 이제 오픈하는데 고용해야 하는 그 직원의 양이 ATM 때문에 줄면서 또 은행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지점을 오픈하는 그 지점의 넘버 오브 브랜치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면서 실제로 고용이 점차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은행원이 기존에 수행하던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계산이라던가 뭐 이렇게 현금을 출납한다던가 그런 테디어스한 업무들이 오히려 상품 설명과 서비스와 같은 고객 응대로 하는 식으로 업무 자체가 조금 더 변화하게 되면서 그 고용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역량 자체에도 좀 변화가 생기면서 실제로 은행 창구 직원을 구성자가 대부분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구성하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은행 산업의 노동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데
변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다고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기술이 고숙련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숙련 편향 기술 진보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숙련 편향 기술 진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통계적으로는 저숙련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고숙련 일자리나 중숙련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통계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결과가 이제 보여주는 즉 일자리 양극화, 뭐 헐러잉 아웃이나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저숙련과 고숙련의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에 있는 중숙련 일자리의 수는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가 많이 공고하게 이제 구축해왔던 숙련 편향 기술 진보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그 정형화된 업무 편향 기술 프레임워크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런 가설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토 레빈과 그리고 문란이 보통 이제 주장을 했던 ALM 과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술이 숙련, 즉 교육 수준에 편향되면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한 업무, 그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시키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루틴한 업무 자체가 워낙 중숙련자 집단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중숙련자 집단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루틴한 일자리와 넌 루틴한 일자리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좀 많이 이제 살펴보는 연구들이 그 이후에 직후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미국의 이제 오넷이라고 하는 직업 정보 사전 혹은 일자리 정보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워크 액티비티와 태스크, 스킬과 같이 일자리에 요구되는 뭐 업무 활동, 업무 그리고 역량들을 이제 축적하는 그런 조사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일의 그 일 자리를 구성하는 태스크의 성격을 크게 코그니티브와 넌 코그니티브의 영역으로 나누고 또 각각의 영역에서 넌 루틴과 루틴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코그니티브의 영역 중에서도 루틴한 업무가 가장 자동화의 위기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라고 이제 설명을 좀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숙련 편향 기술에서 이제 루틴 정형 업무 편향 기술로의 그런 프레임워크로의 넘어가는 그 과정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연구의 그런 방향성도 많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이런 그런 프레임워크가 진화함과 동시에 그럼 노동 시장에 양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제학 분야 이제 아시모글루 교수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간이 아니라 이제 자본인 기술로 대체되는 그런 대체 효과와 그리고 인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무를 창출시키는 그런 약간 회복 효과 혹은 재고용 효과, 리인스테이트먼트 이펙트 그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이펙트와 리인스테이트먼트 이펙트로 이게 크게 두 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실증적으로 본 것이 1947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제 미국의 노동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크게 87년에서 이제 1987년까지는 이제 재고용 효과와 회복 효과와 대체 효과가 굉장히 비슷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성되는 태스크의 숫자 자체에도 크게 변화가 없지만 최근의 기술 진보, 그 87년도 이후의 IT 산업혁명이라던가 뭐 인공지능으로 오면 올수록 오히려 이 대체 효과가 재고용 효과를 넘어서서 인간의 수행하는 업무의 총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양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두고 아시모글루는 단순히 기술이나 인공지능의 특징이 인간의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의 가장 좀 중요한 점은 사실 생산에 저희가 이제 주요 투입 요소로서 자본이나 노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현재의 제도가 이제 아무래도 자본의 투입과 기술의 개발을 보다 장려하다 보니 자본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제 채택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을 레이버 세이빙, 노동 절감하는 측면만을 좀 강조하고 부각시키면서 활용되게 된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그런 인간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이나 뭐 환경적이나 혹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술 자체가 소소 테크놀로지, 즉 그저 그런 기술에 머무르게 한다는 그런 약간 활용의 수준에서 좀 우리가 활용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좀 더 강조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그런 굉장히 주요한 학자의 결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은 이제 총량에 대한 총량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고, 또 동시에 이제 일자리 전체가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자체는 일자리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업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업무 하나하나 그 개개인의 단위를 오히려 자동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게 됩니다. 아까 이제 표에서 앞서 보셨던 그 정형 업무나 비정형 업무를 구분했던 프레이의 오스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구분한 그 업무의 그 활동, 워크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자리를 연구한 결과 이제 약간 47%의 일자리가 대체 가능성의 위험이 있다라고서는 발견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프레이와 오스본은 본인들의 이제 결과는 일자리에 중점을 둔 것이지 업무의 자동화를 세분화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과잉축에 되었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제시하게 되고, 이제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의 수를 이제 양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자리를 구성하는 업무의 자동화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결과 2017년 연구 당시 현재의 기술로는 약 5%의 일자리만을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전체 직업의 약 60%가 이제 100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30%만이 30% 정도가 업무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밝혀서 오히려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일자리 전반에 일어날 수 있고 업무에 이제 집중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개량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일자리 양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고, 업무에 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자동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좀 많이 지적된 것들이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결국에 일자리의 질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도 한 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알고리드믹 매니지먼트의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알고리드믹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이제 노동의 그런 이 생산의 하나의 투입 요소인 노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정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자동화가 완벽화된 알고리즘 매니지먼트로서 가장 자동화가 완벽하게 된 케이스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 노동의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제 우버를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감의 그런 수요 주체 그리고 공급 주체가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이 되는 순간 일감의 가격도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수요와 공급량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또 일감이 수행되는 방식,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를 추천해 주는 것이죠. 운전 경로마저도 인공지능이 그 실시간 수요와 공급의 도로 사정을 반영을 해서 추천 서비스에 의해서 추천된 경로를 따라야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일감이 완료된 직후에는 그 평가도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방식으로 일감이 수행되고 매칭되고 평가받는 방식까지 자동화된 알고리즘인 관리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저희가 이제 주대리인 설정에서의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대리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제도를 다수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플랫폼 세팅에서 플랫폼 경제 혹은 플랫폼 노동의 세팅에서는 이런 주대리인의 관계 자체가 주인이 이제 대리인의 활동 자체를 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바게닝 파워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 협상력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로서 오히려 이 알고리즘, 그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는 점이 좀 부정적인 요소로 이제 제기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알고리즘 기반 인적자본 관리 자체는 업무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업무의 감시력을 높여서 업무 강도를 강화하게 만들고, 업무 시간 외에도 이 업무가 배정될 때까지 만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게 만듦으로써 실제로 이 직업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노동자의 그런 권리까지도 약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매니지먼트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노동의 질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간의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노동이나 일자리에 미치는 양과 질을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었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연구가 지속되어 오다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기존의 연구와는 또 다른
새로운 연구가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좀 직면을 한 것 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아마 오늘 세션 말고도 전 세션에서도 많이 좀 언급이 되었을 것 같긴 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새로운 그런 좀 콘텐츠를 생성하게 되는 인공지능 모델 혹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좀 이제 업무 현장에서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요. 제스퍼라는 그런 마케팅 카피를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도 있고, 감마라고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를 정말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모두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곧 출시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부조종사라는 의미만큼이나 이런 M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이제 지원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에 적용이 되어서 제가 만든 회의록을 이제 올리면 그 회의록을 자연스럽게 재완서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형태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거나 혹은 여러 이제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기존의 기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단 빨리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공지능, 그간 우리가 얘기했던 인공지능과 어떤 식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내놓은 것인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기존의 그런 머신러닝, 가운데서도 딥러닝, 가운데서도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로 발전을 하면서 그 인공지능의 결과물 자체의 창발성을 조금 더 높이고 그 이머전스를 조금 더 높이고 그 결과나 활용에 있어서의 그 호모지나이제이션, 즉 균질화 혹은 좀 일반화를 좀 더 높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이제 내었던 그런 보고서에서도 실제로 기존의 그런 기계학습과 비교했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일반화시키기가 편하고, 또 결과물 자체도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좀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기술로 보기에는 이제 이미 서비스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제 출시되었다는 점이 저희가 좀 기존의 그런 인공지능과 많이 좀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부터 실제로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노동시장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런 툴이나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식으로 적합한지 혹은 좀 다른 면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또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화에 노출되는 업무로서 이제 정형화된 그런 업무, 인지적이면서도 정형화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노출도가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오면서는 오히려 인지적이면서도 동시에 비정형화된 업무의 노출도가 더 높은 그런 업무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주게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결과는 이렇게 표를 아까 오넷에서 이제 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워크 액티비티를 시켜서 이제 그 세분화시킨 업무 활동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노출되는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질적 조사나 혹은 양적 조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테이블로서 이제 많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매니징하는 그런 업무들의 대부분이 업무의 대부분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의 그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된 업무로서 이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실제로 그러면 노동 생산성 전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을 채택했을 때 이제 기업의 생산성이 약 한 2%, 3% 정도 이제 상승이 한다라고 보통 이제 기존 연구들이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도 등장한 이후에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실제로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살펴보면은 1.5% 가량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기도 해서,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노동 생산성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그런 양적인 이야기도 많이 이제 실제로 분석 결과로 제시가 되었고요. 조금 더 이제 워크플레이스, 즉 작업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의 생산성을 영향을 미치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좀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이 숙련 편향이라던가 기술 차이가 이제 숙련 편향이나 교육 수준의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 간의 역량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의 차이를 오히려 더 줄여주는 그 간극을 줄여주는데 좀 역할을 크게 한다라는 것이 좀 최근 연구 결과로도 많이 좀 제시된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조이가 아니라 노이인데요. 노이앤 장의 그 2023년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발표되자마자 많이 이제 사이테이션이 됐는데 이 논문은 사실 이렇게 피어 리뷰도 된 그런 퍼블리케이션이 지금 저널까지 가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워킹 페이퍼 형태로 이제 올라간 것인데 MIT에 있는 두 경제학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약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라이팅이나 이제 마케팅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챗GPT를 사용하게 했을 때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그 생산성을 제고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실험으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뭐 당연히 시간은 감축시켰고 뭐 그 결과물의 질을 평가하는 그 그레이드 자체도 굉장히 높였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사실 강조했던 것은 그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혹은 기존의 그 원래 테스트 받았던 그 결과의 차이 자체도 굉장히 줄인다라는 즉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그멘테이션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될 수 있다라는 점에 이렇게 좀 강조한 그런 연구 결과를 좀 제시를 하게 되고요. 브린 욜플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한 이제 양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챗봇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역량을 좀 증강할 수 있는가를 좀 테스트해본 결과 그 레졸루션 일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뭐 업무 평가 같은 그런 만족도, 업무 평가, 뭐 고객 만족도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가장 좀 특기할 만한 점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이렇게 그 숙련도와 혹은 경험도 그럼 나의 커리어의 연수와 연수와 그 그 결과물 간의 그래프 자체를 오히려 좀 하방으로 이렇게 푸싱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가 이 직업에 새롭게 진입을 했다면은 그 오히려 선배들이 이제 축적해 놓은 그런 암묵지적인 지식이 프로토콜화 되어서 그 신입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페이퍼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생산성을 좀 더 증가시키고 업무 현장에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 기술과 역량의 차이를 좀 감소시키면서도 또 동시에 그 영향을 주는 영역 자체도 기존의 그 정형 업무가 아니라 인지적이면서 비정형적인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 노동에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인지적인 자동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것에도 지금 현재 많이 좀 의문과 함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지적 자동화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중이고 이제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최근에 좀 재미있는 질적 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면 코리넥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실제로 이 인지적인 자동화가 경제학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 지식 노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발상시키고 뭐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하고 뭐 수학을 통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코딩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널까지 이제 페이퍼까지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수행되는 업무를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는 앞으로 업무 영역에서도 많이 이제 활발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생하는 정보 자체에 대한 저희가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해서 흔히 잘 알려지고 있는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혹은 기업의 영업비밀까지도 저희가 프롬프트로 입력하게 되면 그것이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많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현장에 도입할 당시에는 단순히 뭐 조직이 이제 그 윤리적인 가드레일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앞으로 정말 이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그 활용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시켜서 윤리적인 지침에 그런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가 현재 이제 키스티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저희도
여러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의 인간 노동의 의미, 즉 지식 노동의 의미를 한 번 더 고찰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직업 간 혹은 직업 내 산업 간 산업 간 혹은 산업 내부에서 이렇게 트랜지션 할 때 얼마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연구 그리고 양적 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을 좀 완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